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돌봄 서비스. 이거 중요하죠. 왜냐면 맞벌이 부부. 애가 있으면은 맞벌이를 못하니까. 근데 지금 맞벌이 안 하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맞벌이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애가 있으면 맞벌이도 맞벌인데 애를 키우느라고 주로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지. 그래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특히 여성들이 일하면서 애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거고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 앞에 정부도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그 강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웬만한 거 다 하고 있는 것들이야.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외국인 가사 관리사 및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게 가사 돌봄 취업 허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 돌봄 인력난이 있거든요. 국내에 이게 있어.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의 돌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우리나라에 그런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있죠. 고용 허가제를 통해 갖고 외국인에서 가사 관리사를 1,200명, 2025년 상반기에만 1,200명을 탁 불러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이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부인들 있잖아요. 부인들. 그 가족들. 그 부인들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내의 돌봄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이거 뭐 나쁠 거 없죠. 나쁠 거 없죠. 뭘. 외국 노동자들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일해가지고, 돈 벌 마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니까.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도 일자리 창출 면에서 좋은 거고, 기회를 얻은 거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외국 노동자, 국내에서 돌봄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외국에서 노동자가 들어오셔갖고 도와주면 좋잖아요. 좋은 거예요. 오케이. 좋아. 그런데 이 밑에가 이상해요. 민간 기관이 해외에 사용 가능한 가사 사용인을 도입 중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대요. 이건 무슨 말이야? 민간이 가사 사용인? 위에는 가사 관리사, 밑에는 가사 사용인. 이게 뭐야? 여러분, 가사 관리사하고 지금 가사 사용인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달라요, 뭐가? 아니, 국내에 인력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1,200명 고용허가제 통해가지고 가사 관리사 1,200명 들어온다며요.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또 민간에서 가사 사용인을 모집해서 데려온다는 겁니까? 둘이 다른 겁니까? 뭐지? 저는 처음에 단어만 봤을 때 관리사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일해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말하는 거고, 가사 사용인은 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들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가사 관리사도 가사 사용인도 둘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인 노동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서 열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를 정말 개새끼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사 관리사, 고용 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이 가사 관리사들은요, 우리나라에 가사 근로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사 근로자법. 한번 볼까요?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사 근로자는 누구냐면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보호를 받냐? 가사 근로자의 권익 증진 관련해 가지고
근로기준법 있지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요. 근로기준법. 여기 보면은 가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준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사관리사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와가지고 가사근로자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거기 그 법에 의해서 뭡니까? 그 법에서 그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됩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요, 국내 노동자와 똑같이 최저임금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월급에 있어갖고 차별을 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한국인 근로자보다 돈을 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돈 똑같이 받으면 모터를 고용을 해? 한국 사람들 고용하지? 한국 사람들은요 최저임금 받고 일 안 해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지금 아까 말했지만은 그 가사노동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어렵냐면요, 인건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야, 그 돈 받고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고용허가제로 1200명 노동자를 불러오겠다는 거거든요. 불러오겠다는 거는 싼 값에 불러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맞춰가지고 최저임금 보장해 주면서 불러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쉬워서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가사관리사예요. 그러면 가사 사용인은 뭐냐? 가사 사용인은 아까 앞에 얘기했죠. 민간 기관이 주도해가지고 그 가사 노동자와 그리고 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개인들이 있죠. 그 개인들을 직접 연결해 주는 거야. 직접.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은요, 개인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민간 기관이 가사 사용인을 데려온다는 거, 이 사용인은 해외에서 노동자와 그런 이 고용을 하려고 하는 그 가정집 있잖아. 가정집을 직접 연결해 주기 때문에 뭘 피해갈 수 있냐?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근에 ILO 요번에 국제노동기구 그 의장이 됐죠. 근데 여러분, 국제노동기구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협약. 국제노동기구 협약 중에 아주 중요한 협약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뭐 100조라든가 지금 앞에 있는 111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국제협약기구 협약 중에 111호 협약이 어떤 협약이냐?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거는 1960년도에 만들어진 협약이에요. 1960년도에. 어떤 협약이냐? 인종, 피부,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사회적 신분 이런 걸로 인해서 직업상의 기회,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지 못하도록 한 규약입니다. 이 협약을 시행하는 회원국은 고용 및 직업상의 모든 차별을 제거할 목적으로 국내 여건과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고용 및 직업상의 기회와 대우의 균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 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추구할 것을 약속해야 된다.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왔을 때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돼.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갖고 국내 노동자와 뭐 임금이라든가 어떤 문제에 있어갖고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이 그러려면 못하러 외국 노동자 써. 그냥 국내 노동자 쓰지? 써 그러면. 우리가 외국 노동자 쓸 때는요. 우리가 아쉬워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뭐 임금을 똑같이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갖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은 이 ILO 협약 111호를 지금 우리는 이거를 비준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이 국제노동기구가 이런 협약이 있다 하면은 이거 모든 전 세계의 국제사회가 다 지키는 거 아닙니다. 각 나라들이 이거 우리 지킬게, 우리 이거 받아들일게 하는 나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111호를 언제 받아들였냐? 받아들였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거 안 받아들이면 후진국이죠. 국제사회에서 이런 거 안 받아들이면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받아들였냐? 1998년도에 받아들였습니다. 11월 달에. 이때 우리나라가 ILO 협약 중에 111호와 148호를 받아들였거든요. 111호가 뭐냐면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금지 협약. 아까 설명드렸지요? 그리고 이때 받아들인 게 뭐냐면 138호예요. 138호가 뭐냐? 취업의 최저연령 협약. 그러니까 15세 미만은 취업하면 안 돼. 그 15세 미만 아동들의 그런 노동 확대를 막기 위해서 나온 건데 15세 미만은 취업 금지하겠다라는 게 ILO 138호 협약인데 우리나라가 1998년도에 이 두 가지를 비준하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지. 자꾸 지금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가정부들 불러가지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자라고 막 떠들고 지랄하는데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옳고 그르고 그런 거 논쟁할 필요도 없어. 대한민국은 1998년에 ILO 협약 111호를 비준하고 의결했어요. 차별할 수가 없어. 차별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국제사회에서 ILO에서 한국은 법 제도 문제가 있다. 너희들 지금 국제 이 협약 100호, 111호, 100호는 남녀간의 임금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었고 111호는 이런 외국인들 여러 가지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뭐 성별, 인종, 뭐 국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위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ILO 전문가위원회에서 이거 갖고 한국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한국은 이런 거 지적을 많이 받는 나라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당당하게 가사 사용인을 우리가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정식으로 들어오는 가사관리사 1200명까지는 최저임금 보장해 주는데 민간에서 개입해가지고 앞으로 해외에서 노동자 데리고 와갖고 도입하고 중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 주지 않아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도화하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이런 식의 발표가 왜 나오는 거냐면 지난번 3월 달에 한국은행이 뭘 발표했냐? 최저임금보다 낮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해야 한다라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급증하는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보이는 요거예요. BOK 이슈노트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이거 한국은행이 발행한 겁니다. 3월 5일 날. 뱅크 오브 코리아 써 있죠? 이 연구과제 누가 쓴 거냐면요. 최민석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식팀 과장이래요. 이수민 마찬가지입니다. 이하민 이 세 명이서 한 거예요. 최민석,
이수민, 이하민. 얘네들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돌봄 서비스 부분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인력난이 있으니까 외국인 필요한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최대한 싸게 고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소개를 해요. 외국인 노동자를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째,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적 계약에 기반하게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윤석열 정부가 요번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사용인이라고 해서 데려오겠다는 게 이거죠. 사적 계약 몇 개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최저임금 안 줄 수 있으니까 사적 계약 몇 개 하자. 그 말이에요. 둘째,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을 돌봄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 이거 뭐마니까? 차등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뭐 편의점은 얼마고 배달은 얼마고 그런 거 없죠. 지금은 똑같은데 이 최저임금을 그 직업에 맞춰가지고 서로 다르게 지금 짜자는 건데 돌봄 서비스는 최저임금을 좀 낮추자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나는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최저임금이라는 게 뭐예요? 최저임금. 아니, 최고임금이 아니에요. 최저임금이야.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삶, 아주 무슨 화려하고 부유하고 막 배부른 삶이 아니야.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이게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받고 우리가 막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럴 수 없어요.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지금의 이런 시세, 또 지금의 이 기준에서 살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 최저임금인데 그 최저임금을 그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업 있잖아요. 그 직업 따라 가지고 다르게 하자는 거야. 다르게. 아니,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혹은 택배 일 하시는 분들은 혹은 돌봄 서비스 하는 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다 달라요? 달라?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과 돌봄 서비스로 일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2024년 대한민국의 현장이 다르냐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어떻게 돌봄 서비스 하는 사람한테는 편의점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주자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최저임금의 취지가 이미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것처럼 이렇게 차별적인 게 어딨어? 직업에 따라 가지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자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나는 최소한 하루에 3끼는 먹어야 되지만, 아이, 돌봄 서비스 너희는 하루에 그냥 1.5끼만 먹어. 뭐 그거야?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발표인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비인간적인, 전근대적인. 왜 아예 씨발 그냥 노예제를 하자고 하지?
오세훈이 신났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나니까 오세훈이 막 신나가지고, 왜냐면 오세훈이 2년 전에 이런 말 했거든요. 값싸게 외국인 가정부들 데려오자고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거든. 근데 한국은행이 2년 후에 똑같은 얘기 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뭐라고 하냐. 2년 전부터 제가 거론했는데 신중한 한국은행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육아나 간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되면 월 200만 원인데 그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가사 도우미를 쓸 수 있냐. 이렇게 무리하게 쓰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삶이 어려워진다.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지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 봐야 할 쓸모가 없다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서울 시민들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돌봄 노동자들 값싸게 쓰면은 얼마나 생활이 편해져요. 얼마나 좀 여유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좀 값싸게 쓸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이거 듣고 우리가 환호해야 돼요? 그러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 어떻게 살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사는데 쟤들은 꼭 이래. 그 사람들 그 나라에서 일했으면은 그 나라에서 한 발 일하는 돈보다 한국에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이지만 최저임금 3분의 1만 받아도 그 나라에서 버는 돈보다 많이 받아. 그럼 이득이잖아. 그 지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동자들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밥 사 먹고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우리가 월세 덜 받습니까? 바깥 덜 받아요? 교통비 덜 받아요? 병원비 덜 받아요? 세금은요? 세금도 걷어요, 우리.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와가지고 세금 우리하고 똑같이 내요. 똑같이 낸다고요. 똑같이 다 내는데 왜 차별을 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생각이 제 과장이 아니고요.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했던 생각과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영국이 노예제를 폐지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영국이 노예무역을 폐지한 게 1807년입니다. 노예제를 폐지한 게 1833년이에요. 미국이 노예제 폐지한 게 1865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노예제 폐지하면은 링컨 얘기 많이 하죠. 링컨 얘기. 근데 미국보다 영국이요. 무려 20년 전에, 20년이 뭐야. 한 22년 전에 노예제를 폐지했어요. 영국이. 이건 대단한 거죠. 사실 이거 갖고 뭐 영국을 칭찬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영국이 뭐 노예제로 운영되던 나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경제가 노예제로 유지되던 나라 아닙니까? 중상주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노예제가 아니었으면은 유럽이라는 사회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중상주의라는 게. 노예무역이라는 게.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이래 스페인,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노예무역, 노예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노예무역, 노예제가 유럽이라는 나라를 이게 만든 거예요, 지금이요. 중상주의 시대 경제의 중심이 노예제, 노예무역이었거든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유럽 새끼들은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새끼들 다 나쁜 새끼들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영국이거든? 영국은 이 노예무역으로 진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지금의 영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지들이 신사의 나라다. 우린 노예제 폐지했어. 막 자랑하는 거 웃긴 거예요. 이 노예제로 한 200년 이상을 엄청나게 진짜
부를 누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국이 노예제를 폐지할 때 미국보다 22년을 먼저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폐지한 거는 우리가 좀 평가를 잘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영국이 노예 폐지한 게, 이때는 이미 노예 무역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폐지한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국이 노예무역 노예제를 폐지하던 1807년, 34년 이때도요, 아직까지는 노예제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경제에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영국은 노예제가 아니었으면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는 나라인데, 사실. 이 부가. 그런데 노예제를 폐지하는 시점에는요, 그런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 같은 거 다 포기하고 폐지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그 강경성 교수가 영국의 노예제 관련해갖고 쓴 그 칼럼이 있거든요. 이 칼럼에서 어떤 얘기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영국의 노예제 폐지한 거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폐지한다고 봤는데 그거 아니다. 당시 노예제를 통해 한동안 더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뭐 흐름이 바뀌어가고 폐지했다는 건 잘못된 거고, 영국이 노예제를 폐지한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보편적 규범, 도덕성, 휴머니티와 같은 근대적 헌법 가치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다. 이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엄청나게 강한 가치로, 중요한 가치로 진짜로 엄청나게 부각되는 시대거든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대.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시대가 도래하자 노예제의 존재 명분이 안개처럼 사라졌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너무 영국을 아름답게 해석하는 거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영국은 노예제를 폐지했어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영국이 기존의 노예 그 주인들에게 보상금으로 줄 2천만 파운드를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아까 오세훈이 뭐라고 해요? 오세훈이 지금 신중한 한국은행이 이런 의견을 낸 거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야. 뭐가 시급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 되게 중요한데, 애 많이 낳아야 되는데, 문제는 육아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돈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봄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돌봄 서비스 싸게 해야 돼. 싸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데려와갖고 최저임금 보장해줄 수 없어. 그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리를 없애버리고 영국은 1800년도 초반에, 중반에 노예제를 폐지한 건데, 우리나라는 영국의 19세기 초반만도 못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정치인들이. 자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데려와가지고, 더군다나, ILO 협약도 위반하면서까지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 값싸게 부려먹자. 그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2024년 대한민국에서 지금 취해야 될 태도가 맞습니까, 이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나라에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에 안정을 찾게 하는 거예요. 안정을. 막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근로자로서, 그게 뭐 한국에 있는 건 외국인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최저임금인데, 그 최저임금을 적용시키지 말자는 거는, 야, 외국인들, 너희들은 한국에서 오는 거, 한국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줄 알아. 어떻게 한국인하고 똑같이 대우받으려고 그래. 너희는 한국에서는 2등 국민이야. 3등 국민이 아니면은. 더군다나 동남아에서, 똑같이 한국이랑 맞먹으려고 그래. 너희는 대한민국에서 2등 국민, 3등 국민이니까 최저임금 받으려고 하지.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1등 국민들한테만 적용되는 거고 당신들은 외국인이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밑에 받아야 돼. 그런 인식이거든요. 그런 인식. 이게 맞습니까? 지금이 19세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걸 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막 동의하고 좋겠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 진영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 근데 이해되는 겁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의 대우를요, 해외 나가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차별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런 일 겪으면 우리가 막 분노하거든? 우리가 외국 나가서 당하면 분노하면서 우리는 외국 노동자 데려와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합법적으로, 그것도.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지난 15일 날, 6월 15일 날, 이것도 황당해요. 대한민국의, 윤성덕 주 제네바 대사가 ILO 의장이 됐어요. 야, 대단하죠? 21년 만에. 21년 만에 대한민국 사람이 국제노동기구, 이 국제노동기구가 보통 기구가 아니거든요? 국제노동기구의 의장이 됐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국제노동기구가 아까 말했지만은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남녀 간에 인종 간에 차별하지 말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국제기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에 의장이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입장이 나왔어. 왜냐면 이거 굉장히 이거는 좋은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이 국격이 올라가는 일이야, 사실은요. 유엔 사무총장 되는 것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ILO 의장직 맡았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됐어. 언제? 지난 15일 날. 그래서 외교부가 관련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15일 날, 6월 15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신나가지고 윤성덕 주 제네바 대사,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 선출. 윤성덕이가 ILO 이사회 의장이 됐다. 향후 국제노동 분야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거죠. 노동 분야에서. 그러면서 윤석덕 대사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ILO 활동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이번 이사회 의장직 수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야, 우리나라가 ILO 활동을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다는 거는 그 협약들을 열심히 지켜왔다는 거죠. 우리 정부 정책 방향과 같이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ILO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기울이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한민국 정부가요, 노동약자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랬어? 난 몰랐네.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약자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정책을 피고 있나 봐,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갖고 ILO가 대한민국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노동약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나라였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건설노조, 화물연대 때려잡는 것만 기억나기 때문에 난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여간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ILO 이사회 의장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외교부는, 이 정부는 엄청나게 지금 막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좋아하고. 심지어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 개새끼죠? 이 새끼는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이 의장국 아직 이때는 후보가 된 거거든요. 선출 안 된 건데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이 이정식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거래요. 아, 대단해. 이런 자법.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등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ILO가 추구하는 정신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시켜 왔다는 거예요. 아, 나 정말 미쳐버리겠어. 그래요? 정말 그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무슨 사회적 대화를 하고 무슨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켜 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이번에 ILO 그 이사회에 대한민국 사람이 의장이 되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이 윤성덕 씨가 ILO 의장으로 있는 1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ILO 협약을 잘 지키면서 지금 지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회적 대화라든가 노동 기본권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17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7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아, 17일이면 월요일이네, 월요일. 토요일 날 그 윤성덕이 ILO 의장이 됐고 토요일 날 이틀 후 월요일 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디를 갔냐?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이 있었어요. 토론이요. 어떤 토론가 있었냐면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있었어.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관련된 토론인데 거기서 추경호가 축사를 했어요. 축사를. 근데 어떤 축사를 했냐? 이게 기가 막혀요. 씨발. 아니 평소에 이런 말 해도 욕을 먹을 텐데 이틀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ILO 이사회 의장이 됐잖아요. 의장이 됐고 지금 뭐 외교부라든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노동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나라고 ILO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라고 자화자찬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이틀 만에 추경호가 국회에 나와갖고 뭐라고 떠들었냐? 이렇게 말했어요. 최저임금을 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높게 줘야 하느냐? 낮은 소득 국가에서 온 분들한테는 대한민국 수준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 줘야 하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가난한 나라에서 왔는데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최저임금 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 우리가 지금 ILO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ILO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지금 차별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너무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ILO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조화롭게 잘 연구하고 논의해가지고 이 외국인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 어떻게 하면 차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 덜 줄 수 있을지를 연구해보자 노력해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개새끼.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너무 참담해요 진짜.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진짜로 이 정도예요? 마치 노예무역 하듯이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와가지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부려먹어야지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나라입니까? 진짜로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돌봄 서비스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2024년에)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봤을 때 정말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지금? 코리아 포버스에 소개된 기사인데요. 이게 언제 기사냐? 2018년도. 뭐 체인텍의, 아마 이게 월간 중앙일 거예요. 체인텍의 혁신을 읽은 아시아의 기업인 하면서 아시아에 성공한 기업인들을 막 소개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인도 출신의 그 힌두자 형제가 있어요. 힌두자 형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현재 영국에서, 인도 사람인데 지금은 국적이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이 당시에는 재계 서열 2위. 지금은 1위걸요. 지금은 1, 2위야. 1, 2위. 인도 사람. 지금 영국의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요,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이 힌두자 형제예요. 이 힌두자 형제.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준비해 온 사진은 2개거든요. 장남과 차남. 장남이 누구냐면은 스리찬드 파루마 난두 힌두자. 그 차남이 고피찬드 힌두자. 근데 이 사람들은 사형제예요. 사형제. 그 사형제. 이 힌두자 가족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장 그 유명한 가족 패밀리가 아니죠. 가족 기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기업. 형제 기업.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힌두자 그 그룹이 있어요. 철저한 가족 그 기업이거든요. 장남이 아까 말했던 난두 힌두자, 차남이 고피찬두 힌두자가 있고요. 삼남이 누구냐면 프라카시 힌두자인데, 이 사람이 스위스 제네베에서 거주하면서 유럽 힌두자 그룹을 맡고 있어요. 유럽 파트. 누구? 프라카시 힌두자. 사남은 막내인 아쇼크 힌두자. 아쇼크는 인도에서 활동 중이지. 그런데 그 삼남 있지요. 삼남 프라카시가 유럽 힌두자 그룹의 회장인데, 이 사람이 유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2021년 이 뉴스를 보면요, 이 인도 대기업 힌두자 그룹이 베트남에 진출해가지고 자동차 공장을 건립한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이때 이 인도 대기업 힌두자 기업은 누구냐면은 삼남, 이 사람이에요. 삼남인 프라카시 힌두자. 이 프라카시가 베트남까지 진출해가지고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관련된 기사를 보면요, 이 억만장자인 프라카시 힌두자가 지금 베트남 그 국회의장을 만나갖고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이 힌두자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 기업이고, 직원만 20만 명, 자동차, 은행, 금융, 전기, 재생에너지, 의료, 무역, 화학, 부동산,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안 하는 게 100여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제가 그런 난데없이 이 인도 재벌을 왜 소개하고 있냐? 오늘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어떤 기사가 났냐? 경향신문. 18시간 일 시키고 일당 1만 원 준 영국 최대 부호, 징역 4년 6개월. 앞에 보인 사진은 누구냐면요, 아까 말씀해드렸던 프라카시 힌두자 있죠. 그 프라카시 힌두자의 아들 새끼하고 며느리인데, 요번에 영국 법원에서 프라카시 힌두자 부부한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그 아들 부부한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같은 인도 출신 가정부를 고용했는데 일주일 내내 일을 시켜요. 하루에 18시간, 어떨 때는. 근데 하루 임금이 얼마냐? 1만 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영국에서 이거는 학대다 해가지고 4년 6개월을 선고한 거예요. 한번 기사 한번 볼까요? 영국이 아닙니다. 스위스에서, 스위스 제네바 형사법원에서 영국 최대 부호로 꼽히는 프라카시 힌두자와 아내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한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가사도우미한테
가사 도우미가 받아야 될 월급에, 일반적으로 받아야 될 월급에 10분의 1밖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분의 1. 스위스 별장에서 일을 시키는데 여권 같은 것들은 다 지들이 그냥 갖고 보관해 놓고 외출도 제대로 안 시키면서 일만 시키는데 하루에 18시간 일을 했대요. 하루에. 매일은 아니겠지. 그러면서 준 돈이 뭐냐면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 그런데 이 새끼들이 하는 주장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노동 확대를 하면서 문제가 됐어, 이게. 그런데 이 힌두자 패밀리들이 하는 이야기 똑같아요. 추경호하고 그 가사 도우미들 인도에 있을 때보다 스위스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사람들 인도에 있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주는 돈 하루에 10,000원, 하루에 하나로 10,000원인데 그 10,000원도 못 벌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말이야. 한국은행이나 오세훈이나 추경호 같은 새끼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그 나라에서는 어차피 값싸는 임금으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와갖고 왜 이거를 한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주냐. 어차피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딱 그런 마인드인 거지 지금. 근데 웃긴 거는 이 새끼 너무한 게 같은 인도 사람인데. 매일경제 기사를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요. 그 가사 도우미한테 돈을 줄 때는 또 뭘로 줬냐? 인도 루피아로 지급을 했대요. 인도 돈으로. 일주일에 7일, 하루 18시간을 일하게. 하루 18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하루 몇 시간? 18시간. 그리고는 어떻게 준 겁니까? 약 7 스위스 프랑, 1만 원. 그러면서 휴가도 없고, 몸이 아프면은 병원비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여권은 힌두자 일가가 보관해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반려견에는요, 개를 키웠나 보죠? 그 반려견에는 1년에 얼마나 쓰냐면,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을 쓴대요. 개한테는. 검찰이 보니까 고용계약서에 근무 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직원들은 언제든지 대기 상태여야 했고, 일하는 동안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고, 여권은 압수당하고, 고용주 허락 없이는 별장을 떠날 수 없었대요. 그런데 그 힌두자 가족 측은 뭐라고 변명하고 있냐? 그거 아니다. 우리가 1만 원 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밥도 줬고 잠도 재웠어. 식사와 숙박도 제공됐기 때문에 급여만으로 정확히 그들의 보수를 설명할 수 없고 18시간 일했다는 것도 과장이라는 거죠. 제네바에서의 급여가 인도에서 번 돈에 비해서 좋다고 그 사람들이 말했어. 그 사람들의 의지로 일한 거야. 그러고 있어요. 와, 이 핑계 대는 내용이요. 똑같아. 다 이런 식이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임금 이렇게 줄 필요 있어? 이렇게 좋은 잠 재울 필요 있어? 이렇게 좋은 처우 줘야 돼? 여름에 에어컨 틀어줘야 돼? 어차피 이 사람들 그 나라에 가면 에어컨 못 쓰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똑같아. 이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 딱 봤을 때 야 너무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아예 합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모욕적인 거야. 오세훈이나 한국은행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외국인 노동자 데려와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싼 값에 돌봄 노동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국인도 데려와갖고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 국민들, 시민들이 박수치거나 환호하거나 그럴 수 있지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근데 이런 일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겠다는 건지. 윤석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의 발상을 하고 있는지.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개새끼. 대한민국 전체를 국민들을 다 그냥 양아치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물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싼 값에 지금 우리 형편에서 지금 뭐 돌봄 서비스 제공받지 못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싼 값에 이용할 수 있으면 필요한 거지. 어떡하겠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더 중요한데 어떡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생각이 맞는 겁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있는데 더군다나 ILO 의장국 의사회 의장이 됐다고 지금 막 저렇게 우리나라가 노동권 중요시하는 나라라고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안 하고 정부가 돌봄 노동을 이 시민들한테 돌봄 노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거기에 돈을 써야지요. 쓸데없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요, 세금을 똑바로 걷어야지요. 법인세건, 종부세건, 부사감사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금 이런 거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지도 않는 짓을 왜 하는 겁니까? 돈 문제, 돈 문제. 돈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돈 문제라고 하면서 돈이 없어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세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자 감세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돼. 차라리 그 돈 걷어가지고 돌봄을 이 대한민국 그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 확충을 해서 돈을 써 이쪽에. 그럼 해결돼. 근데 웃기는 새끼들이라니까요. 어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진보 진영 분들이 물론 국내 정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도 좀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 문제, 이거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이런 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갖고 싼 값으로 시장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사회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 개새끼들. 이런 싸구려 정말 이런 천박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 천박한 인간 중심으로 이 천박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민들까지 그냥 천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요, 꿈도 못 꿀 정책이에요. 실제로. 천박한 새끼들 진짜. 네, 이게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사무리 이슈는 하나 준비했고, 나머지는 두 번째는 사무리 그 신문 사설 비평인데, 오늘 6가지 이슈를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첫 번째 이슈 때문에 너무 오래 했네요. 이걸 좀 짧게 하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벌써 길게 해가지고, 그 신문 사설, 주말 신문 사설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그냥 이 단일 이슈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신 우리 TTMD님, 나는 공부해야 한다님, 느티나무님, 에이스님, 장모님, 마리아 앙투안트님, 진실 성모님, 건태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주말 내시고 내일 우리는 271차 사무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여러분 사무리 라이브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은 사무리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가입하시면 감사하겠는데 지금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사무리 365일 방송하는 날 9월 26일이거든요. 그때는 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가입하시면 더 감사합니다. 요번에 보니까 멤버십이 많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멤버십 하신 분들 중에서 그 탈퇴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오늘까지 보니까 32분의 멤버십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멤버십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쪼니근도님이 1번, 이사가나무님이 2번,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친방님이 32번까지 됐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사무리 멤버십 주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주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무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 또 월세 특기로 함께 하시면 사무리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박정환님 들어오셨네요. 박정환님 감사합니다. 박정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싼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있게 하면 사업주들이 한국인 노동자 쓰지 않고 외국인 쓴다고.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요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 백인 노동자들이 외국인들 임금 싸게 주지 말라라고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운동을 왜 하는 거냐면 외국인들을 막 존중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외국인들을 자꾸 낮은 가격으로 임금을 낮게 줘가지고 고용하다 보니까 백인들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외국인들 우리하고 똑같이 임금 줘라라고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박정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거는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